우선 이 강의를 계획하게 된 계기는 일단 공부 관련된 부분은 계속 이렇게 막 많은 사람이 문의가 온 게 아니라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많아요. 왜냐면 공부방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공부방에 이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공부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꼭 블로그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공부 판매 방법에 대해서 아니면 뭐 이것저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부에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분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 개념부터 어차피 한 1시간 정도 충분해요. 공부는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우선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많이 잘못된 개념부터 이제 알아가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뭐 대다수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부 개념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지급 방식이 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요즘 공부 요즘은 어 요즘에 공부라 그러면 전부 다 수입 지급 방식. 그러니까 수수료. 예, 이거를 공고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뭐 수수료 5%에서 500원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많이 주는 경우에는 뭐 10%줄 수도 있고 뭐 20%줄 수도 있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너가 가진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플루언서 능력을 이용해서 뭐 물건을 팔았을 때 100만 원을 팔면 5%니까 뭐 거기에다가 뭐 일정 금액을 준다 5만 원씩을 준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공부라기보다 이건 본사만 좋은 일이죠. 본사만. 그래서 이건 같은 경우는 그냥 영업사원이에요. 영업사원. 인센티브 주는 거죠. 너 뭐 이만큼 물건 팔았으니까 너 인센티브 조금 줄게. 약간 이런 식의 영업사원이에요. 영업사원. 그래서 이거는 어 사실 이게 잘못되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지금 이렇게 많이 넘어갔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 소리 이제 괜찮아지시죠? 예. 제가 이걸 일부러 소리를 꺼놓고 해가지고 제가 못 들었네요. 그래서 공구 개념 같은 경우에는 요즘 영업사원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공고를 해주시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디가 좋냐? 본사가 좋아요. 본사는 뭐 공고 이거 뭐 영업 뛴다고 해서 샘플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게 없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이 약간 공고 개념으로 약간 좀 되고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단계 대표적으로 화장품 쪽에 많이 이게 몰려 있죠. 화장품이나 영양제 쪽, 뭐 다이어트 제품 이게 많이 몰려 있는 이유가 마진의 개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 10만 원짜리다. 아니면은 다이어트 제품이 10만 원, 뭐 20만 원이다. 이 실제로 원가가 얼마 되냐? 만 원도 안, 한 만 원꼴 되려나? 어, 뭐 영양제 20만 원짜리 해봤자 원가가 한 2만 원도 안 될 거예요. 2만 원 정도? 뭐 좋은 거는 더 될 수 있지만 그 마진폭이 엄청나요. 원가가 10%니까 90%를 다 어떻게 쓸 수 있죠? 마케팅 비용이나 아니면은 제품이 굴러가는 거에 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제일 많이 지금 속해 있는 분야가 예,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양제, 다이어트 관련, 뭐 먹는 식품 관련 이렇게 돼 있는데 원가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예시에 이게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0만 원짜리 뭐 화장품이나 다이어트 제품을 팔면 실제 원가가 비싸게 잡아서 2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원가가 2만 원이에요. 그럼 8만 원을 마케팅 혹은 그러니까 홍보 마케팅 뭐 그다음에 각종 기반 경비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너 가서 팔면은 거기다가 너 얼마 주고 그냥 새끼 치듯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나는 10만 원짜리 제품인데 너 10만 원짜리 팔아서 나 만 원만 주면 돼. 그럼 7만 원이 또 남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죠? 또 밑에 있는 사람한테 나는 만 원만 주면 되니까 너 가서 10만 원을 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가 또 올라가니까 나한테는 4만 원만 주면 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 원씩 붙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단계까지 쭉 내려가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를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맨 밑에 있는 사람은 10,000원이지만 또 위로 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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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돈을 벌어가는 데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을 많이 벌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밑에 새끼가 많이 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어, 그렇기 때문에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많이 있어요. 가격의 갭차가 워낙 벌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제 이게 뭐 특정 업체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막 뭐 제품을 많이 팔면은 막 해외 크루즈도 보내줘, 뭐 여행도 보내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 알고 보면 그게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금액이. 그러니까 10만 원에 물건 10만 원에 팔면은 9만 원이 남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9만 원이 뭐 8만 원이 남는다 그러면 5만 원으로 원가를 책정해 놓고 3만 원은 그 마케팅 경비로 사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팔면 계속 나 원가를 빼고도 3만 원씩 남아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영업을 해오면은 그 3만 원을 뭐 하다가 여행도 보내주고 뭐도 보내주고 뭐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또 대표적인 게 뭐냐, 왜냐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다 그래가지고 월급을 받나요? 그런 거 전혀 없죠. 오직 물건 판매되는 데에서 수당만 받지 않나요? 거기다가 또 생각을 해보시면 샘플도 안 줘요. 잘 내가 직접 사가지고 물건을 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는 분 보면은 뭔가의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 내가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먼저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재고를 떠안게 되는 구조니까 그렇게 해서 본사만 이득이 되고 정작 밑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계속 뭔가의 물건에 뭐 재고도 쌓이고, 재고 쌓이니까 어떻게 되죠? 돈도 또 내야 되니까 허덕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폐해가 되기도 하고, 뭐 공부라는 개념도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잘못된 개념이고, 실제 공부는 어떤 거냐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사와 마케팅의 약간 갑을 구조예요. 본사가 갑이 되고 을, 약간 판매하는 사람이 되죠. 그죠? 영업사원. 갑을 구조예요. 갑을 구조. 그런데 실제 공부는 어떻게 되냐? 갑과 갑 사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심지어 여기다는 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서로 조건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공동구매라는 게. 왜냐면 제가 이제 제가 잠시만, 이거 질문. 음, 예. 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입사라고 해봐요. 그 물건을 많이 파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많이 팔아요. 공구로 엄청 물건을 많이 판다 그래요. 그러면은 공구로 많이 파는 사람한테 우리가 굽히고 들어가야 돼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아니 뭐 수입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판매하는 사람이 갑인 거예요. 나 수수료가 아니라 물건 얼마에 줘, 이렇게 바로 나와요. 수수료 얼마에 줄래가 아니라 그럼 물건값 얼마에 줄래, 이렇게 돼요. 이게 이루어지는 존재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물건을 하나 살 때랑 100개 살 때랑 조건이 완전 달라요. 그쵸?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가지고 과일 가게 가가지고 사과 한 상자 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냥 한 상자에. 예. 사과 한 상자에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다음날 가가지고 저 사과 100상자 살 건데 얼마 줄래요? 물어보면은, 예, 물건값이 확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하나에 10만 원 팔던 거를 100상자 살 거면 얼마 줄래 물어봤더니 100상자에 600만 원을 준다 그래요. 뭐 분명히 여기서도 남기는 게 있겠죠. 남기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40%, 하나당 40%가 싸진 셈이에요. 싸졌지만 어쨌든 600만 원이라는 걸 한 번에 팔았으니까 그 업체도 이득이고 내가 싸게 가져왔으니까 이득이에요. 그쵸? 그럼 이걸 가지고 와서 10만 원에 팔고 있는 걸 나는 8만 원에 팝니다. 하나에. 그러면은 시중에는 10만 원에 형성돼 있는 가격인데 나는 하나에 6만 원에 가져와서 8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2만 원의 마진이 남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동구매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공동구매의 가장 기본이라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단가를 저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잘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공구 딱 100상자 가져갔는데 뭐 일주일 만에 다 팔아서 또 다음 주에 또 100상자 또 상다 그래봐요. 완전 엄청난 VIP 고객이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딴 데 가서 문의했더니 야 590만 원에 준다더라.
너 600만 원 주잖아. 590만 원 주는데 너 그럼 한 580만 원 줘. 이렇게 하면 업체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그 일주일에 100만 원씩 막 파는 업체가 100박스씩 파는 업체가 너무 아쉽단 말이에요. 깎아줍니다. 이 가불관계가 바뀌게 돼요. 근데 이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내가 많이 파는데 나에게 뭐 마진을 좀 수수료를 더 챙겨줘. 약간 이 정도 수준뿐이 안 되지. 이걸 가지고 뭐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불관계에서 서로 간의 동등한 위치, 한마디로 업체와 업체 간에 붙이는 게 공고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이렇게 보면 거창하잖아요. 근데 이게 거창한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어디든 공고를 다 할 수가 있는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공고의 구조를 기본으로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식혜가 있어요. 식혜. 예, 여기 식혜가 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시장에 갔는데 식혜가 너무 맛있다. 그러면 그분에게 나 이거 물건을 좀 팔아볼 테니까 좀 싸게 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근데 식혜가 예를 들어서 시장 가격이 뭐 1리터에 10,000원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1리터에 한 100만 원어치만 사면 내가 1리터에 한 6천 원 꼴? 뭐 이 정도로 줄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4천 원에 대한 그 마진폭이 생기잖아요. 4천 원에 대한 영업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구 가격이랑 이런 거 책정해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시중에 10,000원에 파는 걸 나는 1리터에 9천 원에 팔아보려고 해요. 원가에 6천 원에 가져오니까 3천 원이라는 마진폭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직접 팔아도 되지만 나는 여기서 1,000원만 먹어도 돼. 예. 1리터에 나는 7천 원만 받으면 돼. 역으로 갑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천 원에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가져왔는데 그래 나는 하나에 1,000원만 먹고 이거를 8천 원에 공급을 합니다. 공구하시려고 하는 분에게. 그럼 공구하는 사람들은 9천 원에 형성이 돼 있으니까 난 1,000원씩 남는 거예요. 마진이. 이렇게 해서 공구에 대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시중에 10,000원에 팔고 내가 6천 원에 가져올 수 있다면 네, 내가 7천 원, 8천 원에 팔아도 되지만 일단 9천 원이란 가격을 해놓고 중간에서 나에게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영업이 되지만 이건 수수료가 아니잖아요. 그냥 가져가서 물건을 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재고가 쌓일 염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어, 재고가 쌓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만 내가 직접 물건을 떼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회사에다가 아니면 지금 이제 귤 하는 걸 예로 들어드릴게요. 귤 말고 어, 떡국을 예로 한번 들어드릴까요? 그러니까 떡국을 예를 들어서 한 상자에 시중 가격이 3만 원이에요. 그런데 공구 가격으로 원가를 한 상자에 예를 들어서 2만 원에 제공한다고 해볼게요. 이게 예시예요, 예시. 그럼 10,000원이라는 마진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제가 공구방에다가 한 상자에 2만 2천 원을 올립니다. 그럼 저는 일단 협상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순간부터 일단 2천 원의 마진이 생겨요. 그럼 한 2만 2천 원 공급을 해요. 그러면은 공구방에 있는 분들이 한 상자에 막 여기저기 해서 뭐 2만 4천 원에 팔아요. 이렇게 되면 공구하시는 분도 2천 원의 마진이 남고 실제로 구매하는 사람은 6천 원이라는 걸 저렴하게 사잖아요. 그렇죠? 가격을. 이렇게 되면은 공구로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사려고 하겠죠. 그럼 이 사람의 역할이 뭐냐? 단순하게 사람을 취합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제품은 본사에서 나가게 됩니다. 네. 주소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지금 이 사람에게 공구를 만들어 온 소싱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은 주소랑 돈을 주면 이 사람이 다시 취합을 해서 2만 원을 주는 업체에게 주소도 주고 돈도 주면은 다음날 업체에서 바로 나갑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돼야 되겠죠. 일정 수준 이상 취합을 해가지고 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다니면서 좀 약간 어느 정도의 물량이 됐을 때 이런 공구를 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 공구가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을 못하냐면 예전에는 무조건 다 공구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공구 엄청나게 공구 카페도 활발하고 막 다양한 공구도 했는데 이 스마트 스토어라는 게 나오면서 굳이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본사에서 바로 물건을 팔 수 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이게 뭐든지 가격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전이랑 좀 다른 점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전에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생기기 전에는 뭐 물건이 1만 원짜리가 있으면은 뭐 백화점 중간 유통업체가 있어요. 대다수 유통업체를 통해야 되거든요. 유통업체에게 한 12,000원을 공급을 합니다. 그럼 12,000원에 받아간 업체가 보통 얼마에 파냐면 2만 원에 팔아요. 네, 최종 단계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됐을 때 백화점이 이렇게 팝니다. 백화점은 더 3배 정도 받아요. 3배 정도. 근데 25,000원. 그냥 단순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파니까 나는 이제 그런 거예요. 수입사 입장에서 나는 2,000원 주고 2,000원만 먹고 10,000원짜리 수입해서 2,000원 먹고 백화점에 줬더니 전에는 13,000원씩이나 남겨먹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인식이. 실제로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유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백화점에 납품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3배까지는 아닌데 2배는 무조건 돼요. 백화점도 이유가 있죠. 뭐 백화점 오프라인이니까 매장에 돌아가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온라인 최저가가 있기 때문에 또 이 갭이 좀 많이 떨어졌긴 했지만 그래도 2배는 받아요. 거의 대다수가. 그러니까 수입사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불합리한 거예요. 조치가. 왜냐면은 내가 봤을 때는 내가 고생은 내가 다 하는데 왜 수익은 제가 많이 가져가냐? 이런 때 나온 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나오고 온라인 스토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이 구조를 아예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아예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12,000원 공급하는 게 아니라 15,000원에 바로 판매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백화점에 25,000원에 사 먹던 걸 15,000원에 사 먹을 수 있고, 또 나는 2,000원이 남던 구조가 갑자기 5,000원이 남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 스토어가 나오고 대다수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 전환을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가격이 낮아지는 것도 되고 또 뭐 이런 구조가 되고 해서 실제로 백화점에 납품할 때 이런 판매 자기가 내세우는 조건에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조건을 협상에 내세우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처음엔 다 좋은 줄 알았어요. 전부 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백화점이나 판매되는 거나 이런 데 대형 쪽에 들어가려는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이 다 팔아주잖아요. 저희는 물건을 가지고 백화점에 넣어주기만 하면, 아니면 대형 마트에 넣어주기만 하면 걔네들이 알아서 세팅을 해주고 영업사원도 붙이기도 하고 해서 팔아줘요, 물건을. 근데 단순하게 그 가격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개념 없이 접근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제품은 가격만 싸니까 잘 팔릴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격이 시장을 좌우하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백화점에서 25,000원에 팔 때는 이게 고급 제품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백화점을 통하지 않고 내가 물건을 가져온 걸 15,000원에 팔기 시작했더니 이건 그냥 싸구려 제품이에요. 싸구려 제품. 그러니까 같은 퀄리티를 가진 제품이라도, 예를 들어 초콜릿이라도 백화점에서 25,000원에 파는 제품은 분명히 좋을 거야라는 인식도 있고, 또 백화점에서는 또 예쁘게 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팔기 때문에 저건 고급 제품이야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과 상관없이 약간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백화점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내가 수입을 해서 온라인 스토어에 15,000원에 판다. 그럼 저 초콜릿이 뭔데 저 15,000원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당연하게도 뭐 그냥 가격으로 모든 게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약간 고급화 전략이 좀 많이 먹히는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백화점에 들어갔다는 상징적인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백화점에서도 관리도 하고, 여러분도 이제 과일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 아예 농장을 따로 계약을 해요. 근데 자기네가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예 따로 관리를 하고 제품도 확실히 좋아요. 왜냐면은 이마트나 이런 데서 팔리는 제품과 여러분 그냥 동네 마트에서 팔리는 야채는 비교를 혹시 한번 해보셨나요? 과일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요. 왜냐면은 백화점에서 파는 거 확실히 인력도 들어가가지고 관리도 더 돼 있고 유통 경로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가면
큰 차를 싣고 와서 대형 물류 창고에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분배를 하기 때문에 엄청 해요. 근데 동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오냐? 제주에 싣고 와서 경매차가 어 경매를 통해서 뭐 수산시장에 뭐 이런 데서 경매를 통해서 또 분산이 되고 또 거기서 또 분산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달라요. 그리고 보통 대형 유통에서는 제품이 뭔가 하자가 생기면 아예 밭 전체를 그냥 계약을 포기를 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밭을 통째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하나, 두 개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씁니다. 어차피 하나, 두 개, 뭐, 비품이 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썩었다 해서도 이거를 교환을 해주든 뭐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동네 마트에서는 이걸 물건을 사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만약 예를 들어서 상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죠? 자기네 손해로 이어지다 보니까 최대한 거의 마지막까지 거의 이 상품이 거의 갈랑말랑할 때까지 이걸 활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의 차이도 생기고 대형 유통과 그런 큰 차이가 엄연하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대형 유통에서는 어떻게 밭으로 크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격도 저렴한 면도 있고 상태도 훨씬 좋고 특히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생선 자체도 여러분 고등어도 백화점에 들어가는 고등어랑 마트에 들어가는 고등어랑 달라요. 예. 고등어도 백화점 가서 혹시 사보신 분 있으신가요? 최상품이 들어가요. 최상품. 크기도 크고 여러분 고기 하면 이 빵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두께. 이게 완전 다릅니다. 완전. 그래서 왜 백화점이 이렇게 비싸지 하지만 비싼 값을 한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수입을 해서 직접 유통도 해보고 뭐 고기 들어가는 제품에 대해서도 막 이것저것 많이 받아보고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게 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유통 구조를 가지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어떤 한계가 오냐? 잘 팔리면은 소용이 없지만 잘 팔리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뭐든 잘 팔리면 아무 이상이 없지만 물건이 안 팔렸을 때예요. 안 팔렸을 때 백화점에서 25,000원에 팔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일을 해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파격 세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5,000원. 세일을 해서 15,000원인 거예요. 백화점에 15,000원에 판매요. 엄청나게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세일 엄청나게 많이 하네. 삽니다. 예. 근데 15,000원에 내가 판매하고 있었으면 세일을 해봤자 원가가 12,000원인데 얼마에 세일이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세일을 해봤자 눈물을 머금고 세일을 해봤자 13,000원 정도? 네. 이건 세일 폭도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가격에 대한 심리가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이 가격이 요즘에 이제 이게 가장 단점이자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한번 판 이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은 앞으로 이 가격이 됩니다. 이 제품에 대한 가격이.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계속 2만 원 5천 원에 팔았으면 이 상품은 2만 5천 원짜리예요. 그런데 내가 온라인에 세일을 해서 13,000원에 판 이력이 있다. 그럼 이거는 13,000원이에요. 백화점에서 세일을 해서 15,000원 판 거는 그냥 세일 잠깐 내가 혜택을 본 상태고 온라인에서 15,000원짜리 팔던 거 13,000원에 내가 팔아버리면은 이거는 15,000원짜리가 아니라 13,000원짜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가가 12,000원이고 판매가가 13,000원인데 이 상태에서 공구를 붙일 수가 있나요? 공구의 구조가 안 나와요. 아예 1,000원이란 갭을 가지고 공구하는 사람도 남겨먹고 또 제품도 남겨먹고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을 판매를 할 때 이 공고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왜 처음에 가격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가격 설정부터 알기 때문에 이 온라인에 대한 공부를 알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뭔가 사업을 하거나 뭘 할 때 무조건 최저가 정책을 펼 수 없다는 거를 여기에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11,000원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다 재고예요. 이건 진짜 눈물을 머금고 그냥 땡처리 사이트에 원가 이하로 납품을 해가지고 그나마 어 뭐 창고비라도 건져야 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스마트 스토어가 나오면서 장점도 되긴 하지만 정작 수입하는 업체,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망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이런 좀 망하는 세대가 좀 지나갔고 벌써 이제 트렌드가 벌써 지나가요. 망하는 것들이 많이 지나가고 현재는 다시 유통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사람도 아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직접 팔아보니까 홍보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뭐 샘플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할 바에 그냥 난 딱 들어와서 그냥 12,000원 그냥 넘기고 끝낼래.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옛날에 다음에 뭐 내가 뭐 좋은 제품 수입해야지, 내 좋은 제품 만들어야지 할 때
다이렉트로 팔고 싶다. 그럼 고가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적어도 한 2만 원에 책정을 해놓고 잘 판매되면 그냥 그 가격으로 가고, 만약에 판매가 안 된다. 그러면은 가격이 드러나지 않은 공구를 잘 하시는 분 혹은 폐쇄물 이런 쪽으로 물건을 넘겨서 팔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온라인에 올려놓고 판매를 하게 되면 이 이력이 10년이고 20년이고 남아 있어요. 문제가 예전에 이렇게 싸게 팔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비싸게 파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영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을 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는 진짜 어디서 오냐면 이런 약간 경험적인 거에서 옵니다. 이 가격 측정하는 거 아니면은 물건을 팔고 뭐 마케팅하는 거에 대해서 큰 차이가 와요. 그래서 진짜 좋은 제품을 가지고 와도 이 가격 책정을 잘못해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 가격 책정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물건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 기간을 내가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품을 수입하면 거의 1년 안에 이거를 이제 승부를 봐야 돼요. 승부를 봐야 되는데 제품의 유통기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품의 가치는 하락하잖아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이게 다 되면 좋지만 그래도 적어도 6개월 동안은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6개월 동안은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고가 정책으로. 그 이후에는 내가 뭐 가격을 어떻게 하든 하겠지만 고가 정책으로 버티면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다 보면 이 6개월 이내에 어떻게 승부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고가 정책이 먹혔다 하면 그때부터는 물건 판매가 정상적으로 되지만 처음부터 한두 달 장사 안 된다고 물건 가격 낮춰가지고 온라인에 내가 직접 가격 낮춰서 하면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뭐 저렇게 싸게 파네 뭐 약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종근당에서 관리하는 락토핏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뭐죠? 거래처를 뚫어버리니까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가격이 밑으로 붙어버리는 이렇게 최저가가. 그럼 공부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나오겠죠. 그럼 그 제품은 공구로서의 매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구와 관련된 가장 적합한 제품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자면 어, 공구라는 제품은 무조건 먹고 쓰는 거, 예, 소비재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소비 제품. 이거 소비 제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번 쓰고 이 큐브 있잖아요. 이런 거 큐브 이거 공구한다고 해보세요. 원래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5,000원에 공구를 하는 거예요. 10,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뭐 5,000원이다. 여러분 이거 떻게 하실 거예요? 사긴 사죠. 이거 한 번 사면 끝이란 말이에요. 이게 추가적으로 고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공구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공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과자 있잖아요. 이런 과자. 이 과자를 예를 들어서 사서 먹어요. 너무 맛있네? 공구가 도착해서 내가 바로 먹었는데 너무 맛있네. 그럼 바로 또 사요. 이게 바로 공구가 될 수 있는, 그게 공구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사업자를 정식으로 개통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상관없어요. 이 공구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건이 제품이 판매되는 거는 정말 다양한 루트로 판매가 되죠. 그렇죠? 뭐 여러분 상대적으로 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아메이 같은 거 어, 아메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내가 뭐 사업자 내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없는 경우가 대다수겠죠. 그렇죠? 지인 마케팅 아닌가요? 지인 마케팅? 그죠? 이 비슷해요. 이게 어떤 제품이 나오던 이 제품이 판매되는 그 장소는 백화점이 될 수도 있고 비행기 안이 될 수도 있고 또 길거리 제품도 될 수도 있고, 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게 판매가 될지 몰라요. 이 제품이.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거는 뭐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정식으로 판매하는 구조는 이건 또 다른 구조고 여러분들이 공구로서 노려야 될 장소가 어디냐면 어 정식으로 판매가 되지 않는, 네,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 인스타그램 뭐 지인 마케팅이라든지 뭐 단톡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당근, 네, 그다음에 뭐 요즘 네이버 보면은 네이버 카페에 보면은 이웃 있잖아요. 이건 지금 베타 서비스라서 지금 이거는 막 뭐지 막 제재도 있었던 경우도 있고 제재도 없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그럼 여기서 중고 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하든지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하는 게 바로 공구 시장이에요. 공구 시장.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나는 공부할 거야.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을 하고 왜 나 장사 안 되지? 반응 자체가 아예 달라요. 네. 공부 잘하시는 분, 어떤 분이야?
폐쇄 커뮤니티 같은데 올려요. 이렇게 아파트, 예,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아파트 커뮤니티 거기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뭐 지인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식혜를 직접 손수 만드는데 사보실 분 있으신가요? 예, 잘 팔려요. 왜냐 지인 아파트끼리 이제 서로 약간 믿고 먹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게 공구시장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큰 요인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공구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판매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소싱은 쉬워요. 왜 소싱이 쉽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다가 뭐 재래시장에 갔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단양 같은 경우에 뭐 떡갈비를 엄청 많이 팔고 있어요. 근데 먹었더니 그동안에 먹었던 떡갈비랑 비교하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업체한테 얘기를 하죠. 사장님 제가 이거 온라인에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좀 물건 좀 뭐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치 사면은 좀 싸게 줄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뭐 200만 원치 뭐 한 번에 주문하시면 싸게 드리겠다 이러면은 내가 집에 와서 내가 공구나 뭐 아니 아파트 커뮤니티에 저희 예를 들어서 단양에 떡갈비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이거 공구를 한번 진행하고 싶다. 사실 분 줄 쓰세요. 해가지고 200만 원이 채워지면 주소를 모아가지고 사장님한테 갖다 드리면 돼요. 그럼 2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주고 사장님이 그 주소는 알아서 다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공구가 이렇게 약간 쉬운 구조로 접근을 해야 되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공구한다고 해서 거창하게 물건 소싱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고 영업을 하려고 한다. 예, 거의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게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 조금씩 다 달라요. 이게 그래서 공구는 틈새 시장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주변을 활용한 틈새 시장. 그래서 내가 가진 커뮤니티가 블로그 아무 상관없어요. 블로그 아무 상관없고 내가 뭐 SNS를 안 하더라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맘카페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 그게 수익이 되고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제 공구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귤 같은 경우에도 뭐 이 공고라는 구조가 약간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 내가 하나를 팔면 수수료를 받는 입장이라면 맨 위에 설명드렸는데 10,000원 팔면은 500원이 남는 구조예요. 내가 하나 파니까. 그쵸? 근데 공구방에서 한 사람당 하나씩만 팔아도 예를 들어서 100개를 팔 수 있어요. 그럼 100개 팔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만 원일 때는 내가 얼마에 가져온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그냥 하면은 한 40% 할인된 금액으로 가져와요. 그럼 나는 원래 하나 팔았을 때 500원 남던 걸 내가 하나 팔면은 예, 뭐 좀 싸게 판다고 해도 2,000원, 3,000원이 남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공구방에 모여서 사람들이 같이 물건을 팔게 되고 나는 하나 팔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사람당 하나씩 팔았을 때 100개가 팔린 거예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공구의 가장 기본 구조입니다. 그럼 과연 공구를 어떻게 잘 팔아야 되냐? 제가 좀 좋은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어, 등갈비 관련해서 체험단 공구방을 통해서 운영을 했던 적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공구하니까 물건을 올릴 때 하나만 띡 올려놓습니다. 한 번만 PD에. 저 공구해요. 네. 저 공구하니까 물건 사주세요. 피드 하나만 딱 올려요. 이게 가장 잘못된 거예요. 그 블로그에다가도 저 공구합니다. 딱 하나 올려놔요. 그 하나 가지고 몇 사람이 볼까요? 그쵸? 여기 보시면 공구 엄청 잘하시는 분이에요. 자, 등갈비 한번 공구한다고 하니까 몇 개를 올렸나요? 등갈비 공구 한번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어떤가요? 공부 한번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블로그도 성장하기 위해서 많이 쓰고 해야 되지만 이런 것도 똑같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만 해서 절대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네, 맞아요. 내 계정을 개인 계정으로 좀 활용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위주로 아예 인스타그램 얼마나 쉬워요. 사진 하나 올리고 뭐 글 좀 쓰면 되는데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작업을 하는 거죠. 뭐 다니면서 이웃도 신청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반작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 주문할 수도 있고 뭐 댓글 작업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언제 어디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피드가 10개 올렸을 때 하나가 어딘가에 잘 퍼질 수도 있고 다 잘 퍼지면은 뭐 돈 잘 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팬을 만들고
또 그 수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구라는 게 쉽게 접근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냥 같이 모여서 싸게 사서 마진을 좀 더 많이 붙여서 판다,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공구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왜냐면 블로그가 별로 활동적이지 않은데 그 글 하나 올려봤자 사람들이 몇 사람이 볼까요? 맞죠. 당연히 그렇게 블로그로 공부를 하려면 하루에 한 2, 3만 명 들어오는 블로그를 만들어 그때부터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을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활동하는 카페가 있다. 뭐 아니면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있다. 거기에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공부를 되게 잘하고 싶다. 나는 공부를 하고 싶고 공부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블로그를 키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번처럼 이제 인스타그램 해서 막 주변과 교류하는 걸 늘리고 또 동네 커뮤니티, 아파트 커뮤니티, 뭐 맘카페 이런 데서 열심히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런 데서 내가 처음부터 물건을 판다고 올리면은 안 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막 동네 맛집도 올리고 뭐 동네 정보도 올리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동네에서 그 맘카페에서 신임을 얻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지. 갑자기 내가 뭐 카페에서 뭐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가 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에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예를 들어서 공부를 주관하는 업체, 수입사라든지 판매사는 가격 조정을 미리 잘 해놔야 되고 판매하시는 분은 내가 활동적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 좀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게 공부에 대한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해낸 게 공부방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체험단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제약이 없이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다 그냥 거기다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음, 뭐 공부 같은 걸 진행을 했을 때 좀 반응도 좋은 편이고 뭐 샘플도 거기다 제공을 하면은 뭐 블로그 후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방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꼭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그럼 공부방에 들어 있으면은 뭐 사람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나 지켜볼 수도 있고 뭔가 좀 활발하게 얻는 게 배우는 게 많아요. 왜 실제로 공부가 일어나는 방이니까 실제로 이번에는 설날 앞두고 공고를 진행했을 때 레디안 선물 세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대규모라기보다 이제 단체 주문이 두세 건 정도가 그쳤는데 이번에는 많았어요. 꽤 그게 단체로 주문하신 분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해만 또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 되면 또 더 잘 되고 또 그 다음 되면 더 잘 되고 그래요. 왜냐면 뭔가 좋은 제품이라는 거는 계속 찾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제품이 있다 그러면 공구방을 통해서 공급을 하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판매 루트가 되는 거예요. 공고에서 대박이 나야지 이런 느낌보다 공고를 통해서 판매를 했더니 판매가 또 잘 되고 하나의 판매 루트가 되는 거지. 이게 여기서 막 엄청나게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 가능성은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공고에 지금 저희 공고방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블로거분들이니까 맛있어서 글을 쓰게 되면은 갑자기 후기가 막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하게 되면 긍정적인 게 발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공부를 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SNS가 가지는 이 힘이 엄청나요. 그래서 내가 미래에 지금 요즘에 1인 뭐 평생 직장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직장을 어떻게 찾을지 몰라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이 SNS 같은 걸 아무것도 안 SNS 뭐 시간 낭비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갔다가 왔는데 뭐 계속 뭐가 그 맛있었던 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국에 수입을 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마케팅 업체에 의뢰도 하고 뭐 마케팅도 써야 되고 모르니까 일단 다 외부적인 요건에 막 의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평소에 SNS도 열심히 하고 관심 있게 하는 분들은 이걸 일단은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막 나눠줘 봅니다. 반응을 봅니다. 후기도 만들어 놓고. 네. 그러고 나서 물건을 가지고 오면 기반 작업이 쫙 돼 있는 거예요. 나 SNS에 올리면서 나도 뭐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걸 알고 이렇게 아는데 어, 뭐 어디 이렇게 뭐 갑자기 느닷없이 사업을 하려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당하는 게 보통 제 진짜 안타까운 경우를 말씀드리면 회사 다니다가 요즘 회사도 이렇게 뭐 승진 연령이 낮아졌어요.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과장하면 뭐 40대에 달기도 하고 뭐 빨라요 30대 후반. 근데 요즘에는 30대 중반 돼도 막 과장 같은 거 달아버린단 말이에요. 심지어 더 달아요. 더 돼요. 뭐 팀장도 30대 뭐 초반 초중반 되면 막 팀장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나쁜 게 뭐냐면
나가라는 뜻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회사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나는 예를 들어서 33살의 대리인데, 아니 38살에 예를 들어서 대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35살짜리가 와서 과장을 딱 달았네요. 나가야죠 뭐.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연령이 너무 낮아지는데 나오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대기업이라도 나오면 중소기업으로 옮기면 뭐 월급이나 복지는 줄어들겠지만 직장은 계속 할 수 있지만 이 중소기업 대기업 다니는 사람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그렇게 많이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다수 하는 게 뭐냐면 프랜차이즈 가서 식당 같은 거 차리고, 예. 그럼 그때 또 홍보하려고 하면 뭐 물론 본사에서 좀 해주는 거 있지만 또 치킨 차려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전화 오는 저희 뭐 상위 업체인데요. 뭐 아니면은 저희는 뭐 여러 뭐 홍보를 도와주는 온라인 마케팅 업체인데요. 뭐 1년 계약하시면 120만 원인데 저희 계약하시면은 체험단도 모집해드리고 뭐 상위 노출 키워드도 몇 개 잡아드리고 뭐 플레이스 관리도 해드려요. 덜컥 계약을 하죠. 그러고 나서 알고 보니까 체험단 몇몇 명 보내주는 게 다고 뭐 상위 노출은 개뿔. 예, 그러고 나서 해달라 그랬더니 이미 시작돼서 환불도 안 되고 1년은 계약해놨는데 체험단에 계속 오고 정말 득도 안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막 하루에 100명, 200명 되는 블로그 방문자 되는 사람도 보내주고 그렇게 많이 싸우고 있는 게 또 체험단의 세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준비하시면은 도움이 되는 것도 많고 이런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내가 꼭 뭔가를 해야지 해서 배운다기보다 공부가 약간 이런 구조로 돌아가야 정상이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식혜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격 같은 거를 맡기는 거죠. 만약 저한테 맡겼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을 해줘서 공고할 수 있는 구조를 일단 가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라인에서부터 판매 전략이 세워질 수 있는 거고 온라인에 안 팔리면 공구로 판매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구로 판매 루트도 만들어 놓으면 왜냐면 공구하는 사람도 자신감이 생겨요. 왜냐면 온라인에 10,000원에 파는 거 내가 나는 8,000원에 줄 수 있으니까 나한테 사. 그러니까 공구는 공구 사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온라인에는 이 공구를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10,000원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온라인 제품보다 예, 백화점에 사는 걸 선호하는 사람은 그냥 가서 15,000원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 층이 다 달라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거를 복합적으로 가져가야 판매가 잘 일어나는 거지. 뭐 나는 공구에서 뭐 대박 칠 거야. 뭐 나는 스마트 스토어에 대박 칠 거야. 생각보다 예,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과연 공구에 어떤 제품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건 실패를 한 사례인데 가능은 하지만 실패한 사례인데 뭐냐면 제 이제 제주도에 아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이제 이 선장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배 운영하시는 분. 그래서 배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심심할 때 나가서 생선을 잡는데 비싼 생선 많아요. 여러분 생선 낚시 잡으면 예를 들어서 뭐 긴꼬리 뱅에돔 같은 경우에는 횟집에서 이거 한 마리 먹으면 15만 원, 20만 원 줘야 되거든요. 이거 해가지고 뭐 한 5만 원에 팔면 되지 않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맨날 잡으러 가야 되지. 좀 날씨가 안 좋으면은 또 안 되지. 이래가지고 한두 번 하려다가 실패한 게 있는데 뭐 이런 선장님들끼리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맨날 그런 쪽으로 공급을 해준다면 왜냐면 아침에 잡아가지고 예, 아침에 보통 해가지고 오전에 보내면은 항공으로 하면은 저녁에 다 받을 수 있거든요. 회 같은 것도. 그러면은 제주도에서 잡은 싱싱한 회를 저녁에서 먹을 수 있는 컨셉으로 추진을 하려다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안 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면은 회도 이렇게 다 전부 다 써는 게 아니라 필렛 형태로 딱 해가지고 집에서 썰어 먹으면은 시간도 지나고 숙성도 돼가지고 오히려 맛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옥돔 같은 것도 비싸다고 아시잖아요. 근데 비싸긴 한데 제주도에 생각보다 많이 잡혀요. 막 제주도에서 뭐 씨가 말랐네 어쩌네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잡힙니다. 낚시하러 가면. 그럼 그거 뭐 해가지고 누군가가 받아가지고 말려가지고 팔면은 그 장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틈새 시장, 네, 뭐 그런 것들을 먼저 도전을 해보면 생각보다 돈이 되는 게 진짜 많아요. 이 공구 같은 경우에는 정식 루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테스트를 하기 위한 실험의 장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식혜를 개발을 했는데 그 식혜의 맛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뿌려주고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점점 점점. 그래서 이게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정식적으로 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고 품목 번호로 배정을 받아서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되면 예, 훨씬 더 탄탄하게 시작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맛있는 식혜 만들었으니까 제조 허가업을 먼저 받아야 되겠고 품목 번호를 부여받고 물건을 딱 팔려고 했더니 어떻게 되죠?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할 때 뭔가 테스트적인 성격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하고. 왜냐면 저도 이제 이전에 공구를 어떻게 활용을 했었냐면요. 제가 수입을 할 때 샘플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제 제가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수입업을 하다 보니까 뭐 각종 대사관을 통해서 혹은 외국에서도 샘플이 옵니다. 도착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그냥 내가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예. 카페를 통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나눠줬어요. 그러면 반응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많은 이제 주관적인 것들에 대해서 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나눠줘요. 샘플을 다. 그럼 그 중에서 반응 좋은 거를 외국에 가서 정식적으로 이제 협상을 해서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어, 생각보다 이 마케팅 하는 게 공고부터 해서 진짜 막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요. 이렇게 막 얽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공부가 재미도 있고 실제로 내가 안 해도 배울 수는 있어요. 또 그거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하게 해볼 수도 있고 테스트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해보기도 하고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그냥 판매 루트가 아니라 뭐 다양한 판매 루트 중에 뭐 되게 전혀 다른 일반적인 분야가 아니라 전혀 다른 분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고, 그래서 제가 공구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데 공구방 같은 경우에는 샘플도 나가기도 하고, 뭐 공구방을 이제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샘플도 구매하기도 하고, 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귤도 다 한 박스씩 나눠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다음에는 식혜를 다 나눠드리려고 하기도 해요. 한 60명 정도 되시는 분 신청하시는 분들은 식혜 업체로부터 샘플을 받아서 다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5천 원이라는 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천 원을 내고 참여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은 벌써 한 달이 반이 지났으니까 2,500원이에요. 저게 매월 15일에 그 회비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면 2,500원, 15일에 입장을 하면 5천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서 참여할 생각이 있다면 내고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나는 이 5천 원이 아까워. 뭐 나는 앞으로 아니면은 5천 원을 뭐 떠나서 내가 공부할 생각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럼 나가시면 돼요. 한 달 후에.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자유롭게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는 있지만 들어올 때는 항상 이런 강의를 통해서 아니면은 날짜를 지정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나가는 건 마음대로지만 들어올 때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가면 또 공부만의 또 그런 세계가 또 있고 또 공부를 또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또 모여 있다 보니까 뭔가 또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저에게 여기서 폼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는 제가 어, 뭐 단톡방을 통해서 참여 의사하는 분들에게 뭐 폼을 작성하라고 제가 할게요. 그럼 일괄적으로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혹시 여기까지 해서 뭐 궁금하신 것들 있나요? 공부나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뭐 제가 그냥 빠르게 한 시간 동안에 좀 압축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다양한 궁금한 것들이 있나요? 뭐 판매나 공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건 별로 없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블로그가 없어도 된다니까요. 내가 가진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아파트 커뮤니티, 맘카페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은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니면 블로그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키운다. 이건 약간 좀 맞진 않아요. 블로그 마켓으로 팔아도 되죠. 공부는 약간 블로그 마켓에 약간 적합해요. 왜냐면은
블로그 마켓에 올리는 금액은 지금 노출이 잘 안 되더라고요. 되는 것도 있지만 노출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블로그 마켓에 올려놓고 블로그 마켓에 그 링크를 구매하라고 사람들한테 뿌려도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블로그 조회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블로그는 아무리 못해도 내가 가진 커뮤니티가 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되게 활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동네에서 내가 무슨 위원회를 맡고 있다, 통장을 하고 있다.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 많잖아요. 그럼 통장에 약간 권한을 좀 약간 남용하는 것 같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인이 뭐 농사를 지어가지고 비트를 지어가지고 비트 농사를 지어가지고 비트집을 짜가지고 판매하는데 뭐 사실 분 있어요 하면은 삽니다. 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파는 게 공부에 대한 가장 기본이에요. 약간의 거짓말도 좀 해야 되겠죠. 왜냐면 그냥 내가 팔아 이러면은 사람들이 잘 안 사요. 근데 거기다가 막 지인이 농장을 운영하는데 뭐 농약도 안 치고 뭐 그래가지고 비트를 길러서 즙을 짜서 판다더라. 먹어보니 진짜 맛있는데 이거 내가 다른 거에 비교해 봤을 때 싸기도 싸고 맛있기도 하더라. 살 사람들 사라. 이렇게 약간 영업을 좀 해야죠. 그래야 나에 대한 그게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그냥 저절로 잘 퍼지길 바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블로그도 잘 되기 위해서는 내 글을 갖다가 여기저기 퍼다 날라야 되는 것처럼 뭔가 영업을 잘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그 인스타도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나는 인스타 왜 아무리 글 올리는데 왜 좋아요도 안 달리고 댓글도 안 달리고 나 왜 이러지 하는데 너는 그럼 사람들한테 가서 하트 날려봤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해요. 그냥 나는 올리는데 사람들이 들어와 주길 기대를 해요. SNS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야 됩니다. 예. 한 발이라도 더 앞서서 내가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혹시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 공구 같은 경우에는 어, 제품에 한계가 없어요. 왜 제품에 한계가 없냐? 이런 것도 되지만 어, 뭐 심지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한계가 없어요, 진짜 그냥 뭐 다 갖다 팔아도 돼요. 근데 안 되는 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거. 어떤 게 안 되냐? 공부할 때 뭐 화장품 그다음에 한 번 사면 진짜 막 2, 3년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3, 4년 쓸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공부할 때 잘 안 됩니다. 왜냐면 화장품은 아무리 좋다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자기가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바꿔요. 예. 웬만해선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샀는데 2, 3년 쓰는 거 좋다고 주변에 알려주겠지만 예, 거의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주로 먹는 게 엄청 잘 되고요. 또 신기한 제품, 뭐 신기한 제품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예, 제가 어, 단톡을 통해서 예, 해도록 할게요. 예, 그쵸. 글 쓸 때 정보는 드리죠. 예를 들어 뭐 최저가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상세 페이지까지 제공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이 상세 페이지 주면서 이거 다 이미지 써도 된다. 뭐 그래서 너가 마음대로 팔아봐. 대신 가격은 지정해 줄 테니까 그 이하로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구할 때 업체에서도 바라는 거는 각자 원하는 어 각자 원하는 사람들의 그 커뮤니티를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밑에 예를 들어 사람이 뭐 100명 정도 활발한 곳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100명이 모이면 벌써 10,000명이에요. 100명한테 물건을 주면 10,000명한테 홍보하는 효과가 똑같아요. 그럼 10,000명한테 취합을 해서 100명이 또 모아서 또 이 사람한테 오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퍼지는 효과가 있겠죠.
예, 공구방도 단톡이 따로 있습니다. 예. 지금 142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공구방이 따로 있어요. 그럼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오늘 오후에 그 링크를 올려드리면 거기다 작성을 하고 2,500원 입금을 하시면 제가 거기다가 다 링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런 건 이제 본인의 이제 센스에 맡겨야죠. 이제 그 업체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는 보통 아니면은 내가 공부를 할 때 내가 원하는 방향을 올리는 거예요. 제품은 주어졌으니까, 예, 제품은 주어졌으니까 이걸 너가 알아서 잘 판매. 금액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인스타에 올리던 아니면은 어 뭐 이 블로그에 올리던 아니면 내가 활동하는 단톡방에 올리던,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블로그에 글 안 써도 돼요. 단톡방에만 쫙 뿌려도 취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공구 판매도 되는 거고. 그럼 뭐 추가적인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100일 프로젝트가 다음 강의가 27일은 아니죠. 여기 있구나. 31일은 쉬고 1, 2, 3, 1, 2일까지는 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 푹 쉬시고, 예, 명절에 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설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되게 추워지고 눈도 오고 막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어 코로나 조심하는 게 가장 우선이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집에서 이번 다음 명절은 그래도 이제 마스크 벗고 막 충분히 다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외국에는 이제 마스크 다 벗더라고요. 유럽에서도 벗기 시작하고 다 하니까, 예, 이번 명절만 잘 보내면 다음 명절은 좀 북적한 명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제 오후에 링크를 남겨드리면은 거기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단톡방 초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저희는 또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